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필보이드와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술 마시고 기분 좀 좋아진다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현재 지금 심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혹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전문의를 내방 또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우울할 때, 기분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은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좀 침체됐을 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향이에요. 향을 피우면 기분이 전환되는데, 우리가 기분 전환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쉽게 그냥 묶어가지고 기분 전환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향을 실제로 피우면 기분이 전환되는 거를 느껴요. 집 안의 향과 공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꿔줘서 진짜로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향이 이렇게 타면서 내는 연기의 모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이 되게 거창한 단어 같고 앉아가지고 막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가에서 그냥 명상을 정의할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멈춰서 현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호흡을 관찰하라고 요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행위 자체는 현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자꾸 잡생각이 날 때 요런 향 피워놓고 냄새 한번 싹 바꾸고 연기 이렇게 바라보는 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방법이라서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는 음악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어디서 디스코를 트냐, 어디서 R&B를 트냐에 따라서 저는 그거를 이 공간이 주는 아우라가 바뀐다고 느껴요. 저는 우울하다고 제가 느끼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가능하면 사람 목소리가 없는 음악, 재즈라든지 아니면 그냥 피아노 연주라든지 아니면은 높낮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말은 없는데 클래식 음악은 저는 조금 우울할 때 들으면 힘들고 거슬리게 느껴지는 게 이 막 기승전결이 너무 있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사람 목소리가 있어도 뭐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든지 그런 밴드의 음악은 높낮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기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거죠. 요가 음악 중에서는 저는 크리슈나 다스라는 분이 하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분 음악을 들으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기분 좋은 날들이 일주일 중에 5일 정도 있다가 3일이 됐다가 그러다가 3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그 기분이 나쁜 구간으로 쑥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우울한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음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악 듣는 거를. 근데 언제쯤 음악이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끄고 싶고 다 시끄럽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리고, 그럴 때 저는 내가 지금 우울기에 빠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우울해지면 보통 조금 더 예민해지고, 원래 예민하지만 예민해지니까 사람들한테 화가 더 많이 나고 참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해지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더 짜증을 많이 내고 말도 조금 더 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유난히 오늘 멍청한 사람을 만났다, 유난히 오늘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우울한 시기라서 지금 좀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알아주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지금 우울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일기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샤워인데요. 저는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살짝 체온이 높아지면서 땀이 살짝 나는 행위들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요. 설거지, 뜨거운 물로 퍽퍽 설거지하면서 땀 쭉 빼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뭐 요가, 운동 당연히 포함되고 샤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지표를 확인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니다 라는 걸 확인했을 때 샤워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샤워를 할 때 평소처럼 그냥 호로록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껴놨던 좀 향 좋은 제품, 저는 좋은 향 맡는 거 좋아하니까 향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내가 아껴놨던 거, 가족들 몰래 숨겨놨던 거, 그런 제품을 들고 가서 샤워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필보이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바디 샤워 오일이라는 제품이에요. 오일처럼 나오는 제형인데 물을 만나면 하얗게 거품으로 변하면서 몸을 오일 클렌즈 해줄 수 있는 바디워시, 그래서 클렌징하고 보습을 동시에 해주는 그런 효자 아이템이에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 필레르 에디션인데 꽃향기가 나는 3가지 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꽃향기가 아니고, 필보이드를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는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향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향을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1위 향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향을 맡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딥티크나 뭐 르라보나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고급 향수들을 니치 향수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그런 향의 뭐랄까 깊이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향이 엄청 고급스럽고 샤워를 하고 나와도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렇게 샤워 오일을 하나씩 큰 걸로 사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 3가지 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키트예요.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즘에 이 초록색 네롤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롤리가 아직 덥잖아요. 낮에는 좀 상쾌하고 뭔가 상큼한 그런 느낌이 나고, 제가 느끼기에 데어 스테이트는 조금 더 묵직해요. 가을 느낌? 그래서 제 생일 곧 다가오니까 그때 쓰면 좋을 것 같고, 메모아드 플레르는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이 나요. 보송보송한 느낌? 그래서 약간 눈이 올 때 겨울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오일로 몸을 클렌징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한 선크림을 몸에 발랐을 때나 아니면 펄 제품 같은 거 발랐을 때 요걸로 깊게 좀 클렌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할 때 샤워를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나 불안감, 걱정에 막 빠져 있을 때는 요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몸을 천천히 만져주고 느껴보고 쓰다듬어주고 몸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만지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 생각들과 걱정들로만 가득한 인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가도 그렇고요. 내가 이 정신적인 것에 막 사로잡혀서 여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 몸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이 몸덩어리 육신을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들이 마치 여기에 자꾸 끌려가는, 걱정과 외로움에 자꾸 끌려가는 나를
꼭 바닥에 붙여주는 그런 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보이드 샤워 오일은 조금 더 천천히 내 몸을 만지면서 할 수 있는 샤워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도 바디로션이나 이런 바디 오일 미스트 같은 걸 몸에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저는 많이 돼요. 저는 보통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쇄골뼈 아래쪽 마사지 하거나 귀 뒤쪽, 팔뚝을 꼭꼭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 쪽, 그리고 뒤꿈치도 조금씩 만져주고요. 이 바디 오일 미스트는 이렇게 오일층을 섞어서 쓰시는 건데, 지금 정도 막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날씨에는 이거 하나로 단독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겨울 되면은 바디 로션 향 없는 거에다가 섞어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책 읽는 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은 막 괴롭히고, 그거보다 더 싫었던 거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씻는 시간, 똥 싸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막 다 정해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그 내 주변 환경과 이 세팅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 책으로 도망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펼쳐서 한두 장 읽다 보면 그 내용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주변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책 읽는 거에 대한 재미를 배워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가님은 정세랑 작가님이에요. 요즘에 제일 핫한 작가님 중 한 분인데, 판타지 쪽 소설이 있고 그냥 우리 사람 사는 드라마 쪽 소설을 같이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로 나오는 보건교사 아는 형 같은 책은 조금 더 판타지에 가까운 책이었고, 뭐 이렇게 이만큼 가까이 이런 책이나 시선으로부터, 제일 최근에 나온 시선으로부터 같은 얘기는 우리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쓰시는 책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걸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정세랑 작가님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울할 때 그거를 극복해보고자 책을 읽는 거면 빠르게 책으로 확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어려운 책이거나 조금 건조한 책들은 금방 빠져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세랑 작가님 소설은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서 파닥파닥 튀기는 것처럼 한 문장만 읽어도 그 안으로 그냥 제가 싹 들어가 버려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금강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불교 서적인데,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운 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성경책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부처님이 제자랑 Q&A 문답을 계속 하는 거를 엮어놓은 책이에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러이러니 불교를 믿어라, 절에 나와서 절을 해라 이런 책이 아니고, 그냥 이 책에 아까 제자랑 문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꿰뚫는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편했다 불편했다 막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심리상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리상담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심리상담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랑 한 50분 정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랑은 다르고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고 상담센터 같은 곳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취업 스트레스로 고민 많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딱히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편안하게 가서 그런 거죠. 내가 친구한테 뭐 남편 욕을 하고 싶거나 취직이 안 돼서 찡찡거리고 싶은데, 한 2번 찡찡거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걱정되잖아요. 친구가 듣기 싫어할까봐, 나 찡찡이 될까봐. 그런 게 없는 세팅이 상담센터예요. 내가 돈도 들였고, 그리고 이분은 전문가예요. 저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교정을 하고 행동을 어떻게 교정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방법을 5년, 8년간 공부하고 인턴도 하시고 막 아무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나 찡찡댄다고 싫어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거랑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거. 근데 이 첫 번째 나를 이제 치울까봐요. 이 첫 번째 내가 찡찡이라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내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조금 포장도 해야 되고 나를 찡찡이라고 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르게 들려야 하니까 어떻게 조금 하는데 상담실에 가면 조금 더 맑고 투명하게 다시 나의 이야기를 나도 한번 끄집어 보는 경험이 되고, 사실 이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심리상담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내가 조금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나의 우울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를 볼 때 아니면 일상생활 마트에서 장 볼 때 뭐 이럴 때도 나의 우울함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장 위로가 됐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원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존재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밑에 지금 기분이 나쁜 구간에 와 있으면 곧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좋았으니까 나빠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말로 들으면 별로 안 그렇죠. 근데 이걸 마음으로 느끼면 진짜 위로가 많이 돼요. 나의 이 우울한 상태, 나의 우울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그런 내가 더 싫고 막 이런 악의 순환에서 이런 이치를 하나 알고 있는 건 엄청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잖아요. 우리 심장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손끝까지 보내주면서 아무튼 그런 장기잖아요. 근데 뇌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29, 27인데 이번에 떨어지면 더 아무데도 안 받아준다던데, 근데 이 회사에 내가 진짜 다니고 싶은 건 맞을까? 내가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 장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생각이 이렇게 그 거품처럼 막 부풀어 오를 때 그 안에서 막 그 거품을 하나하나 터트리고 있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내 뇌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요즘에 잠을 똑바로 안 잤지, 내가 요즘에 밥을 너무 대충 챙겨 먹었지, 뭐 요런 요인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생각들에 한참 매몰될 만하구나, 내가 나를 너무 케어를 못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다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정신병자, 나약한 사람, 의욕 없는 사람, 의지 약한 사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사실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우울증 환자를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말만 안 하면 돼. 그 사람한테 가서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해봐,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우울하지 마, 이렇게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우울증은 나약해서 걸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나 자신한테 생각이 돌아오면 이제 똥망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저 인간 나약해서 그런 거지,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제가 막 향 피우네, 뭐 목욕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해가 되는 일은 아닐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심리상담도 오래 다녔었고 이렇게 샤워도 해보고 향도 피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심리상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그 이비인후과 가듯이.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사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도 아닌데 이런 거를 주저리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제가 도움을 좀 받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침체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서늘한 여름밤님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림 일기 웹툰 그리시고 에세이도 쓰시는 작가님인데, 그분이 저번에 냈던 책 제목이 나에게 다정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다정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서범님이 애인한테 다정하게 하듯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었어? 저녁 잘 먹었어? 왜 저녁 안 먹었어? 배고프겠다. 애인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주면서 나한테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자꾸 가라앉을 때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하루하루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필보이드 같은 브랜드는 제가 그냥 샤워 루틴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샤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제품을 써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지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필보이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달라는 거 짱 많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거예요. 안녕.